한국 주제에 영어를 이긴다고요? 하버드 강의실 한복판, 믿기지 않는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수십 명의 학생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 자부하던 학생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미 대학교 언어학부에서 한국어와 한글이 디지털 시대 최강 문자로 인정받는 사건이 CNN, BBC 등 주요 언론에까지 보도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한국어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천재들이 한국을 다시 배우고 세계가 멈추지 않기 위해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부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 리암입니다.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는 이곳에서 저는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영어야말로 세계를 움직이는 언어다. 라틴 문자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라왔거든요. 특히 한국어나 일본어 같은 아시아 언어들은 솔직히 말하면 하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데다 비효율적이고 세계 무대에서는 한참 밀린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번 학기 수강 신청 때 세계 문자 체계의 비교 연구 수업을 선택했을 때도 그냥 영어와 라틴 문자가 얼마나 우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담당 교수는 언어학계에 살아있는 전설 그레이엄 교수님이셨습니다. 세계 30여 개국의 언어를 연구하고 수십 년 동안 문자 체계를 분석해온 분이죠. 첫 수업 전날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카페에 모였을 때 저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민준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깊이 연구해보고 싶어요. 민준이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한국어? 겨우 그 작은 나라의 언어를 연구한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영어고 라틴 문자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강의실 사건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다음 날 강의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계 문자 체계, 들어보나 마나겠지. 결국은 영어와 라틴 문자 찬양일 테니까. 하지만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칠판 한가득 낯선 문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틴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한자, 그리고 한글. 뭐야? 한글을 여기서 다룬다고? 당황스러웠지만 더 충격적인 순간은 그레이엄 교수님의 첫 마디에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0년 동안 세계 모든 문자 체계를 연구한 결과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교수님은 칠판 앞에 서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학생들의 긴장감이 공기처럼 퍼졌죠. 그리고 교수님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문자 중 가장 완벽한 체계입니다.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학생들이 얼굴을 찡그렸죠. 한글이 최고라니? 영어는? 라틴 문자는? 이건 말도 안 돼. 강의실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어. 말도 안 되라는 속삭임이 들려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주관적인 의견 아닙니까? 그레이엄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리암, 이제부터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눌렀습니다. 좋아, 증명해봐요. 한글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 그런데 교수님은 뜻밖의 자료를 꺼내셨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놀라운 통계가 띄워졌습니다. 전 세계 언어 중 문자 교육 속도 1위, 한국어. 문자 문해율 1위, 대한민국. 디지털 환경에서 오타율 최저, 한글. 순식간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야? 설마 과장된 통계겠지. 하지만 교수님은 덧붙였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하버드, 옥스퍼드, MIT 연구진들이
공동 발표한 결과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하고 다른데? 민준이 저를 쳐다보며 말없이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편견을 깨고 제대로 봐. 그리고 교수님은 칠판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배우기 쉬우면서도 표현력은 무한한 문자 한글. 저는 속으로 그래도 영어가 최고야. 애써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가슴 한켠이 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려고 언어학 관련 자료를 찾으면 자꾸 한글 연구 논문 이후 눈에 띄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처음엔 무시했죠. 하지만 몇 개를 읽어보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다.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완벽히 일치한다. 한글은 AI 학습 효율을 극대화한다. 미국, 독일, 일본 학자들까지 한 목소리로 한글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다들 뭔가 착각하는 거야. 영어가 세계 표준이잖아. 한국어는 그냥 지역 언어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민준과의 토론 수업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한글 입력 속도와 정확성에 대해 실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모든 수치가 영어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교수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미국 AI 연구팀도 최근 한글 기반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연구 중입니다. 교실 안은 술렁였고 저는 묘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설마 내가 틀린 걸까? 그날 밤 혼자 기숙사 방에 앉아 텅 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안의 오만함이 조용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언어학부 전공 필수 과목 중 문자, 체계 비교 분석 발표 날이었죠.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각자 맡은 문자를 발표하게 했고 민주는 한글과 디지털 혁명을 주제로 무대에 섰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 안 했습니다. 또 한국 자랑이겠지. 대단할 게 뭐 있어. 그런데 민준이 꺼낸 첫 문장이 강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현재 구글, 메타, 오픈 AI에서 한글 기반 AI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순간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하필 한글이야? 정말이야? 민주는 침착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음소 단위로 분해가 가능하고 입력 오류가 적고 디지털 텍스트화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 자료와 특허 출원 사례까지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야? 이게 그냥 민족 자부심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야? 교수님도 민준의 발표가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과거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깔봤던 거 진짜 대단한 거였던 건가? 하지만 인정하기엔 자존심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 손으로 직접 증명해보자. 한글이 진짜 그렇게 대단한지. 그리고 드디어 진짜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부에서 전통적으로 열리는 문자 체계 토론 대회 최종 발표 날이었죠. 이 대회는 언어학부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고 학부 교수진은 물론 외부 연구자들까지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각자 최고의 문자 체계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라. 이게 대회의 주제였습니다. 저는 체로키 문자를 선택했습니다. 한글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믿었거든요. 민주는 당연히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먼저 발표한 저는 체로키 문자의 놀라운 창제 과정과 단기간에 문맹률을 낮춘 성과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글만큼 대단한 문자는 아닙니까? 저는 마지막에 그렇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그때 민준이 무대 위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종대왕의 꿈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 장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한글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 설계된 과학적 문자이며 디지털 시대에도 왜 가장 적합한 문자인지 차분하지만 강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를 위한 선물입니다. 순간 강당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려고 있다. 민준의 발표가 끝나고 강당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무언가에 압도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발표 원고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어가 이토록 위대한 거였나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수치심,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동. 민준이 퇴장하며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리암, 고마워. 고맙다고? 나는 그를 이기려고 했을 뿐인데 왜 나에게 고맙다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캠퍼스 안을 방황했습니다. 하버드의 오래된 벽돌 건물들 사이를 하염없이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 내가 확신했던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영어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그 생각이 정말 옳았을까? 그날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그레이엄 교수님이 특별 세미나를 연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주제는 문자의 진짜 가치란 무엇인가.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자들까지 몰려왔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하나의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문해율 비교 통계,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99.9%의 문해율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반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성인의 21%가 기능적 문맹 상태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교육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자 자체의 접근성과 구조 때문입니다. 그때 화면에는 한글을 배우는 어린이들의 사진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아이들은 단 며칠 만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어려워했다고 생각했던 그 한글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자였던 겁니다.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리암, 혹시 한글 직접 배워볼 생각 없니? 저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기본부터 가르쳐 줄게. 우리는 캠퍼스 옆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민준은 종이와 펜을 꺼내더니 가장 먼저 기억을 적어주었습니다. 이건 고야. 혀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에서 왔어. 그 단순한 한 획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건? 민준은 니은을 적었습니다. 혀 끝이 입천장에 닿는 모습. 하나하나 배우면서 저는 점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야. 사람의 몸을 본뜬 완벽한 논리였어. 민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처음 배우는 순간부터 내 입과 귀, 그리고 뇌를 동시에 연결해줘.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첫 번째 한글 단어를 써봤습니다. 사랑. 그리고 그 순간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뻥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나는 민준과 매주 2번씩 한글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하루는 민준이 내게 특별한 숙제를 내줬습니다. 내 생각을 짧게 한글로 써봐.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기억과 니은, 디귿을 하나하나 꺼내어 조심스럽게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꿈, 희망, 도전, 그리고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준은 놀란 눈으로 내 글을 읽고 웃었습니다. 리암, 벌써 여기까지 왔다고? 그때 느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건 단순히 다른 문자를 익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편견, 내가 쌓아왔던 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과정이었죠. 그러면서 점점 나는 영어만이 최고라는
어리석은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 사진을 바라보다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직접 한국에 가서 내가 배운 한글로 세상을 보고 싶다. 며칠 뒤 그레이엄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 세계 문자 비교 전시회를 우리 학과에서 열 겁니다. 각자 자신이 연구한 문자로 전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민주는 눈을 반짝였고 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가 한글을 대표해서 나서도 될까? 하지만 민준이 살짝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암, 내가 직접 한글의 매력을 전해보는 거야. 그날부터 나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한글의 역사, 구조, 창제, 철학까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이야기, 훈민정음 해례본의 의미, 그리고 한글이 가진 놀라운 과학성까지 책장을 넘기면서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다. 처음으로 나는 한글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만든 한글 부스 앞에 섰습니다. 칠판에는 크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 세계를 감동시키다. 한쪽 격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사진을 걸고 다른 한쪽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발음 기관과 연결되는 그림을 전시했죠. 학생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외부 방문객들까지 하나둘씩 내 부스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게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글자라고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조화된 문자라니. 이런 문자는 처음 봐요.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글의 과학성과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결국 한글도 한자 문화권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요? 황래희 교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부스 분위기가 조금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나를 쳐다봤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은 한자 문화의 영향 아래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문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한글과 그 정신을 지켜내야 하는 순간이었죠. 황래희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분? 결국 당시 조선도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순간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주먹을 꼭 쥔 채 담담히 말했습니다. 영향을 주고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한자의 단순 모방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발음 원리, 철학적 기반, 그리고 창제 목적을 가진 독창적 문자입니다. 민준이 조용히 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 교수는 다시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한글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왜 전 세계에서 한국어가 영어만큼 쓰이지 않는 겁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언어의 우열은 사용자 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한글은 글자를 몰랐던 백성들이 단 며칠 만에 배우게 만든 인류 최초의 지식 평등 프로젝트였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순간 강당 안에 묘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어디선가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몇몇 학생들이 따라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박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황 교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누구보다 뜨겁게 한글을 지켜냈다는 걸.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강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젠 조금 더 여유로운 표정으로. 정말 한글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의 목소리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내가 준비한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역사,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자 우리의 독립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황 교수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글을 통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누구나 평등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그 순간 강당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황 교수는 조금 더 고요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했습니다. 한글의 힘을 보여준 거군요. 강당 안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문화의 힘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축복입니다. 오늘 나는 이것을 세상에 널리 퍼뜨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한글은 단지 글자가 아닌 우리의 역사, 우리의 힘,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양초 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